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1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발언이 갈수록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무리한 주장이고 그것이 과연 조국 수호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논란이 여권 내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시민은 과연 엑스맨이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옹호에 나서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조국 장관이 8월 초에 내정이 돼서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도 유시민 이사장은 이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얘기를 한 것이 바로 8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얘기한 것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보니까 조국, 이 당시에는 후보자죠. 조국 후보자가 책임져야 될 일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악당들의 인질극을 예로 들었습니다. 검찰을 빗댄 것이죠. 8월 29일이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이틀 뒤입니다. 이때 스릴러에서 악당이 주인공을 제압하지 못할 때 흔히 쓰는 수법이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검찰의 조국 당시 후보자 수사를 가족 인질극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죠, 정말. 아니, 조국 장관에 관한 조국 당시 후보자에 대한 의혹 중에서 조국이 개입됐다는 게 단 하나도 없다. 있는지 없는지 압수수색을 통하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보자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데, 왜냐하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니까. 아니, 세상에 같이 사는 자기 부인이 한 일을 남편이 이렇게 까맣게 모를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재산신고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막 10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를 본인이 아무것도 몰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합리적 의문,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눈을 감았는데, 자, 그게 이제 8월 29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2019년 5월, 올해 5월이죠. 이때도 이제 뭐 과연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뭐 정치를 재개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8월 29일 이렇게 되면서 이 논란은 뭐 잠잠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사실 TV조선 논평에서 작년 10월에 유시민 이사장이 처음으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됐을 때 많은 언론들이 정치 재개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니다, 이거는 정치 현장으로 바로 뛰어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 자리 자체가 정치하는 자리입니다. 그 특정인,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특정인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재단 아닙니까? 거기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곧 정치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본인이 그걸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더라도 그건 정치적인 행위다 라고 봐서 저는 정치에 뛰어든 것이다, 그 시점을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누구 말이 맞았죠? 정치에 뛰어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인데, 자, 지금 8월 29일 발언도 그렇고 10월 8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를 인터뷰했는데 90분 동안 인터뷰하고 그 중에 편집을 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조국 장관한테 불리한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불리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쏙 빼고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20분 편집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또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얘기한 게 바로 KBS가 9월 10일 날 이 김경록 씨를 인터뷰했는데, 그리고 9월 11일 날 두 꼭지로 9시 뉴스에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9시 뉴스에서 내보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인터뷰하고 내보내지도 않고 그걸 검찰에 유출을 했다. 내가 양성동 사장이라면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KBS 법조기자를 비롯한 사회부장 등등 법적으로 고발하겠다.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10일 인터뷰를 해서 11일 날 두 꼭지를 내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양승동 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의 말을 받들어서 외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KBS 법조팀이 과연 검찰과 인터뷰한 내용을 공유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했다가 KBS 기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1, 2, 3노조가 다 반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KBS 역사상 이런 일이 있기도 굉장히 드문 일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하니까 또 양승동 사장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니, 외부 인사를 통해서 외부 인사를 위촉해서 조사하겠다는 거, 그 이전에 우선 자체 점검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세상에 기자도 아닌 유시민 이사장이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얘기를 가지고 자기 기자들을 의심하는 그런 사장은 더 이상 사장이 아닙니다. 언론사 사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버젓이 지금 사장을 하고 있고 KBS 1, 2, 3노조의 공통된 반발을 지금 받고 있고 KBS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데, 8월 29일 인터뷰도 그렇고 10월 8일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이것이 과연 조국 수호에 도움이 될까요? 왜 그러냐면 8월 29일 날 뭐 가족 인질극 운운해가면서 이때 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거, 그것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검찰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증거를 보존해야 된다. 이거는 검찰을 범죄 집단시하는 것입니다. 뭐 가족 인질극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옹호하고자 하는 민주당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이 한 두어 달 전 이 얘기를 할 때는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마치 범죄 집단의 뭐 수개인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의 개인 의견이다 해서 일정한 정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뛰어들고 10월 8일 유튜브에서 드디어는 KBS 문제까지 건드리고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기자들의 세계까지 건드려서 지금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는데, 자, 이런 행태들이 과연 조국 장관 수호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그 점을 핵심 포인트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이 논평을 했습니다만 한 사람 그래도 이런 정도가 아마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의 주호영 의원이 지식 소매상으로 얻은 작은 명성을 팔아서 권력 도매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의 지금 발언은 아마도 조국 이후에 다음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런 식의 주장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시민 이사장이 엑스맨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8월 29일 날 이 인터뷰나 10월 8일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1년의 조국 옹호가 국민적인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8월 29일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조차 선을 그었겠습니까? 공감을 받지 못하면. 이런 얘기를 유시민 이사장이 터뜨렸을 때 국민들은 오히려 뭐야 이거는, 응? 아니 아무리 조국을 옹호한다고 해도 조국을 좀 합리적인 선에서 방어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방어하면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국 수호를 외치는 서초동에 가서 외치는 그 사람들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열광할지 모르겠으나 약간 중도 계층 이쪽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장관은 섬이 되고 고립이 되는 겁니다. 점차. 이 고립이 되는 현상을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오히려 재촉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이 과연 누구 편이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편이 아니지 않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점점 더 조국 장관의 입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장관을 돕는 것이냐 해치는 것이냐. 그래서 야권을 중심으로는 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 분석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엑스맨이라는 분석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영남권의 대권 후보로 꼽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꼽혔죠. 그런데 그거 드루킹 사건으로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결정적인 흠집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락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김부겸 의원 있죠. 김부겸 의원은 근데 친문, 친노, 본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제외시켜놓고, 왜 그러냐면 친문 핵심들이 김부겸 의원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지금 민주당에서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시민과 조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조국 장관을 국민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이제 남는 사람은 유시민 본인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걸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야권에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이른바 엑스맨이다 하는 주장이 있죠. 저는 거기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저는 그렇다고 엑스맨은 아니다.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별로 국민적인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바로 그 대목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적인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것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또는 중도층이 조국 장관 수호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유시민 이사장이 고려를 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그러면 굉장히 기획력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를 할 텐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충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진영 논리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조국 장관 수호에 궁극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국민과 공감대의 폭, 감수성 이것이 매우 낮은 겁니다. 그런 이렇게 감수성이 낮은 현상은 왜 벌어지느냐? 진영 논리에 푹 빠져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유시민 이사장은 왜 유시민 이사장이 뭐 진영 속에 깊숙이 빠져 있다는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일이고 그런데 왜 그 똑똑한 사람이 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 감수성 이것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걸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8월 초에 내정이 됐는데 8월 29일 날 본격적인 옹호 전선에 뛰어들었죠. 그러면 그동안은 뭐합니까? 한 20일 이상을 뭐 한 것이죠? 관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29일 날 나선 거예요? 왜 나섰을까요?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이 도대체 당신이 뭐 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때 핵심 지지층이 아닌 사람을 유시민 이사장이 만났다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그 핵심 지지층 아닌 사람은 이렇게 권유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기사를 찾아보고 야권의 공세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굉장히 팩트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신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조국 장관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해치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신중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본인과 의견이 좀 다른 사람 그리고 중립적인 사람 객관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그런데 8월 19일 날 처음으로 나섰다는 사실은 자기와 생각이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오히려 생각이 더 강력한 사람 친문 핵심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들을 얘기 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서서 옹호하자. 예를 들어서 이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 같은 사람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왜 안 나서느냐
라는 지적을 받고 나선 것이 아닐까 제 추측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이 객관적인, 그 똑똑하다는 사람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국 장관 수호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 이런 식의 수호는 오히려 조국 장관을 국민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일이다. 그러니까 엑스맨이라는 오해까지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현재 어차피 이제 깊숙이 발을 들여놨으니까 여기서 지금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10월 8일 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를 데려다가 계속해서 자기가 8월 29일을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계속 유도신문을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야 그거 나 증거인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쏙 빼고 20분짜리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한 겁니다. 자, 10월 22일 뭐 좀 남았죠? 그때 MBC 백분 토론에서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이 다시 맞짱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 가족인질극 증거인멸이 아니라 뭐 증거 보존용이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다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추정컨대는 아마도 할 것입니다. 확증 편향.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해야 친문 핵심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친문 핵심이 아닌 민주당 지지자들, 이 사람들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결국 조국 장관 수호, 서초동 집회 현장에 있던 사람들 정도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조국 장관 수호 세력은 결국 점점 더 고립돼가고 섬이 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일 것이다. 거기에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엑스맨까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유시민 이사장 여기저기서 또 조국 장관 이제 옹호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조국 장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평가이고, 제 평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분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추이를 같이 지켜보십시다. 감사합니다.